안녕하세요. 책 토론반 보물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네요. 우리 한번 신나게 책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게 뭘까요? 내주나인 인야생공 인나의 은 이게 뭐죠? 맞춰보세요. 힌트를 주면 이렇게 점프를 하면 좋습니다. 뭐죠? 네, 지금 아는 친구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죠? 네, 점프해서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퐁퐁퐁퐁 뛰면서 이 퀴즈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퀴즈를 왜 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 책으로 우리가 보물, 나비, 독서 토론을 하기로 했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는 어, 내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8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비전, 좋은 꿈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공부 준비를 어떻게 할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독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정,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내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눕니다. 독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으면 제일 좋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때 읽으면 더 좋고요. 뇌 신경망 형성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신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잠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읽기혁명 밑쪽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완성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인간의 뇌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생후 8개월부터 6세 이전이다. 이 시기에는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학습하거나 기억할 때 세포들이 서로 연결돼 뇌의 신경 회로를 형성하는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후로도 속도는 조금 더뎌지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인 만 12세까지는 뇌신경 회로의 숫자가 늘어난다. 김은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책을 읽고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하는 고차원적 이해력,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려면 적어도 만 12세 이전에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 받아들인 자극을 가지고 평생 사용할 뇌 신경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선생님하고 독서 토론을 할 때 내가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지고 선생님과 좋은 습관을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선생님과 마주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가지고 중학교 때도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이 대학교를 갈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될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시인이자 독서왕인 김득신. 굉장히 머리가 좋을 것 같죠? 사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연두에 걸리면서 김득신 선생님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천연두에 걸리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뭐가 많이 난대요. 세 번째는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김득신은 어때요? 10,000번을 읽어도 내용을 모를 정도로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된 비결을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번을 읽고 쓴 책, 자꾸 잊어버리니까 독후감상문을 쓴 거예요. 독수기라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읽고 기록하다가 머리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59세에 과거의 급제에서 조선시대의 왕이 김득신의 시는 중국의 당나라의 시보다 훨씬 멋있다.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바보도 책을 계속 읽으면 조선 제1의 시인이 되고 독서왕이 됩니다. 그런 책 여행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제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먼저 책을 볼 때는 책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책 제목은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 라는 책이 제목이 보이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미리 책을 줬죠. 그 책을 보면서 해도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 그 책 우리 친구들이 같이 봐야 됩니다. 보니까 위에 생활 습관, 공부 습관, 마음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자기 경영 노트라고 적혀 있고 밑에 돋보기처럼 되어 있는 곳에는 습관의 혁명을 이끌어주는 8가지 보물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책 제목도 봤고 앞표지도 본 거예요. 그다음 뒷표지. 우리 뒷표지 잘 안 보죠? 책을 보면 뒷표지 안 보는데 뒷표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뒷표지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꿈꿔요. 공부할 때와 노는 시간을 구분해 신나게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꿈꿔요.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지는 어린이가 되기를 꿈꿔요. 우리 친구들 지금 뒷표지 보고 있죠? 같이 봐요. 친구의 말에 공감하며 우정을 만드는 어린이가 되기를 꿈꿔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 공부가 즐거운 어린이가 되기를 꿈꿔요. 이런 꿈을 도와주고 응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8가지의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미래와 연결된 문을 여는 진로의 열쇠, 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 망원경, 행복, 사랑, 자신감을 샘솟게 하는 긍정의 갑옷, 시간을 지배하는 초능력을 주는 시간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는 지혜의 책,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학습 나침반, 어둠의 괴물을 물리치는 우정의 방패, 학습을 지배하는 최강의 공신검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어떤가요? 뭔가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통해 기대되는 것이 있나요? 뒷표지를 읽고 읽지 않고 차이가 좀 있나요? 이제 뒷표지를 읽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책 제목 2번 앞표지, 3번 뒷표지, 4번엔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에는 책에서 책을 넘기면 이렇게 머릿말,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책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인생의 주인공 나야나를 한번 넘겨봅니다. 넘겼죠? 자, 다음에 또 넘기면 노란 종이가 나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라는 글자가 나오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짜잔! 방금 우리 화면에 있는 이렇게 머리말이 나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눈하고 손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으면 좋아요. 습관의 혁명을 이끌어내는 8가지 보물찾기. 어린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인희 선생님이에요. 놀기를 좋아해 놀쌤, 때로는 보물찾기 쌤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선생님이 어린이 친구들에게 꿈꾸는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떠오르는 모델을 만들고 진로를 계획하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행복해하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더운 여름 얼굴에 스치는 한 줄기 바람에도 감사하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공부할 때와 노는 시간을 구분해 신나게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지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나를 유혹하는 문제는 피하고 도전할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친구의 말에 공감하며 우정을 만드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 공부가 즐겁다는 어린이가 많아지길 꿈꿔요. 이런 꿈을 도와주고 응원하기 위해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8개의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미래와 연결된 문을 여는 진로의 열쇠, 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 망원경, 행복, 사랑, 자신감을 샘솟게 하는 긍정의 갑옷, 시간을 지배하는 초능력을 주는 시간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는 지혜의 책,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학습 나침반, 어둠의 괴물을 물리치는 우정의 방패, 학습을 지배하는 최강의 공신검을 만날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찾아보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8가지 보물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책 속을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인희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을 한 장을 또 넘기면 또 선생님과 함께 쓰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넘깁니다. 자, 넘기니까 이렇게 뭐가 나오나요? 들어가는 말 뒤에 5번 차례보기가 나옵니다. 이 차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진다면 뼈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 뼈를 잘 세워야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납니다. 1번 보니까 진로계획,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보물찾기, 미래와 연결된 문을 여는 진로의 열쇠, 실천노트, 롤모델 작성 방법, 롤모델 보기, 롤모델 작성해 보기 이렇게 돼 있죠. 책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진로계획 속에서 첫 번째는 동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진로를 잘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할까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방법을 실천하는 부분이 나오죠. 두 번째 보물은 꿈 비전이라고 적혀 있죠. 책 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뭘까? 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 망원경. 다음에 실천 노트는 비전 선언문 작성 방법,
비전 선언문 보기, 비전 선언문 작성의 보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긍정 습관이 있죠. 모두가 나만 미워하는 이야기. 다음에 행복, 사랑, 자신감을 샘솟게 하는 긍정의 갑옷에 대한 찾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실천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4. 시간관리. 황금보다 가치가 있다고? 시간을 지배하는 초능력을 주는 시간지도. 이렇게 돼 있고 5. 독서습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 솔로몬의 지혜를 주는 지혜의 책. 6. 학습계획. 공부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 학습의 방향을 잡아주는 학습 나침반. 7. 우정사랑.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어둠의 괴물을 물리치는 우정의 방패. 8. 공부 방법. 내 꿈은 공부랑 상관없어. 학습을 지배하는 최강의 공신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선생님과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9쪽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제 29쪽까지 선생님하고 책을 쭉 읽어볼 텐데, 책을 펴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소리에 맞추어서 책을 넘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화가 나오네요. 1. 진로계획.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주인이 되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사는 생명체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은이 말에 둘이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인기 투표 1위를 할 만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지은이 꿈이 우주인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하는 지은이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더 예뻐 보였다. 만나서 뭐하길? 성우가 지은이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지은이는 성우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어른이 될 때는 우주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도 만약 외계인이 나타나서 뿅뿅! 성우가 총 쏘는 동작을 하자 아이들이 맞장구를 쳤고 교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회오리가 깔아앉았다. 우주인은 미래의 유망한 직업이야. 지금도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어른이 되면 밝힐 수 있을 거야. 지은이 꿈 정말 멋지다. 선생님 말에 지은이가 활짝 웃었다. 자, 나쁜 외계인이 나타나서 총을 쏠 거라고 한 성우. 성우는 꿈이 뭐야? 전 가수요, 가수. 성우 말에 아이들 몇 명이 크크거리며 웃었다. 둘이도 어이가 없었다. 저번에 야구방망이를 마이크처럼 잡고 악을 써대는 성우를 본 적이 있는데 노래라기보다 그냥 괴성이었다. 그럼 노래해봐.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여기저기서 아이들 말이 팝콘처럼 터졌다. 선생님도 성우 노래 듣고 싶은데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우가 씩씩하게 교실 앞으로 나갔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X자로 늘어뜨렸다. 아이들 몇 명은 눈을 마주치며 작은 감탄사를 내기도 했다. 성우가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며 춤을 췄다. 소년전사의 1인칭이라는 춤 동작이었다. 처음에 시큰둥하게 보던 둘이는 깜짝 놀랐다. 성우의 춤이 생각보다 멋졌다. 우리는 둘이는 성우 노래에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못 불렀다. 저번에 악을 쓰면서 부르던 노래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였다. 결국 아이들 얼굴이 빵빵해지더니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고 장난스럽게 박수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물론 양손으로 귀를 막는 아이들도 있었다. 다크시티의 소년들 그만 스탑 아이들의 야유에
성우는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 넌 가수 못해. 그냥 춤꾸네. 누군가의 말에 성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성우가 정말 춤을 잘 추네.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했지만 성우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너 노래 진짜 못 불러. 나도 노래라면 완전 깡인데 나보다 더해. 노래가 아니라 썸이야, 썸. 내가 가수하면 내가 전교 1등 한다. 뭔가 말을 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이던 성우는 종이 울리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 발표 못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하자.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 둘이의 졸렸던 마음이 쫙 펴졌다. 친구들이 로봇 공학자, 경찰관, 프로파일러, 가수 등이 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둘이는 답답했다. 자신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라서였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나의 꿈을 발표하는데 작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거나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아서였다. 작년처럼 이번에도 아무거나 말하려고 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친구들은 화가도 되고 싶고 외교관도 되고 싶고 항공조종사도 되고 싶다고 했지만 둘이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너 얼굴이 터진 만두 같아. 누나가 거실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퍼먹고 있었다. 중학생인 누나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라서 집에 빨리 온다. 둘이는 표정 없이 손만 한번 흔들고 방으로 향했다. 한둘이 스탑! 둘이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누나가 검지로 소파를 가리켰다. 왜? 너 누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누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자 둘이는 얼른 누나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누나랑 싸워서 이겨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대들다가 누나의 뒷발차기에 정신을 잃은 뒤로는 반항할 생각을 완전 접었다. 누나가 아이스크림을 건넸지만 둘이는 고개를 저었다. 야, 너 내 얼굴 똑바로 봐봐. 누나가 둘이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요리조리 살폈다. 둘이는 짜증을 내며 양팔로 누나 손을 떼어냈다. 왜 그래? 터진 만두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고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고 내 동생은 한둘이인데 너는 누구냐? 둘이의 탈을 쓴 늑대냐? 전체를 밝혀라. 아 좀! 둘이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 누나 눈이 반짝였다. 엄마처럼 눈치가 진짜 빠르다. 중학교 2학년인 누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는 발레리나, 하루는 디자이너, 하루는 영화배우 등 매번 꿈이 바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전쟁으로 다친 아이들을 돕는 국제구호센터의 활동을 본 뒤 국제구호활동가가 되겠다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꿈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공부는 몰라도 영어는 열심히 한다. 국제구호활동가가 되려면 영어는 필수야.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니까 나중에 아프리카어를 배워야 할지도 몰라. 또 체력을 키우기 위해 태권도도 배우고 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나 뭐라나. 누나 아직도 국제구호활동가 할 거야? 응. 그건 왜 물어? 내가 알아보니까 그거 위험하고 힘들다던데. 국제구호활동가는 빈곤과 전쟁,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구호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어쭈 너 나 걱정하는 거야? 누나가 둘이 머리를 붙잡고 흔들더니 놔줬다. 나중에 변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국제구호활동가야.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고 학교를 세우거나 집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근데 너 내 꿈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너도 국제구호활동가에 관심 있는 거야? 응? 누나 말에 둘이는 가슴이 따끔거렸다. 둘이는 누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누나, 난 뭐가 돼야 할지 모르겠어.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지만 내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 둘이는 운동을 못한다. 팀을 나눠서 축구를 할 때면 헛발질하는 자신이 맨 마지막에 선택된다. 그렇구나. 누나 말에 둘이는 맥이 풀렸다. 운동선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넌 꽝이지. 꽝. 내가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은 제로야. 텔레비전에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의사나 재해를 판결하는 판사를 볼 때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영화 감독, 지휘자 같은 사람을 보면 멋있기는 하지만 저런 일은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은 도전하는 게 아닌 것만 같았다. 둘이야,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아야! 누나가 둘이한테 딱밤을 먹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 그걸 빨리 아는 사람도 있고 늦게 아는 사람도 있는 것이. 과일 가게 앞 사거리에 있는 빵집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의사였대. 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빵 만드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안 거야. 늦었지만 자신의 꿈을 발견한 거지. 멋지지? 둘이는 공신의 빵집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빵집 아저씨를 떠올렸다. 얼굴이 뾰족하게 생겼지만 빵을 만들 때 아저씨 모습은 언제나 싱글벙글이었다. 인기 있다고 이것하고 좋아 보인다고 저것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좋아. 틀림없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잔소리쟁이에 짜증만 내는 누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왠지 누나가 든든했다. 누나 그런 데 있잖아. 할아버지가 돼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예. 둘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누나가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국어 시간에 둘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도 야구도 좋아하고 게임도 노래도 영화도 좋아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둘이는 쑥스러워하며 자리에 앉았다. 박수 소리가 나왔다. 옆에 앉은 지은이가 조그마한 소리로 멋져! 라고 응원했다. 둘이는 멋진 어린이가 된 것 같았다. 우리 지금 읽은 거 21쪽까지 읽었는데 진로와 관련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동화였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딱 넘겨보세요. 보물찾기 2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진로를 잘 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도움을 주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쪽. 미래와 연결된 문을 여는 진로의 열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직업 가지수는 1만 개가 넘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의사, 변호사, 가수, 운동선수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같은 직업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직업은 시대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해요. 예전에는 버스 안내양이나 꿀뚝 청소부도 있고 전화 교환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생긴 직업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래에 사라질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도 유망한 직업을 선택해야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3D 인쇄, 나노 기술 등이 핵심이에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들도 많은 만큼 이런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재능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첫째, 직업이나 진로 체험과 관련된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아요. 이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겠지요. 둘째, 직업 체험을 해보세요. 재미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직접 소설을 쓰거나 글짓기를 해서 평가를 받아요. 요리사라면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항공기 조종사나 국제구호 활동가처럼 체험하기 힘든 직업이라면 직업과 관련된 다큐를 보는 것도 좋아요. 24쪽입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다면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우는 가수가 되고 싶어 하지만 노래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보기에 성우는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춤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직업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우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소음으로 느껴진다면 성우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이클 조던은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로 득점왕 10회, 최우수 선수의 5회나 뽑혔고 소속팀인 시카고 불스가 6번이나 우승을 하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마이클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야구와 농구를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구 선수로 활약했고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최고의 농구 선수 자리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충격으로 은퇴를 한 마이클 조던은 아버지가 좋아했고 자신이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마이클 조던의 열정과 다르게 야구 선수로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마이너리그에서 전전하던 마이클 조던은 야구를 그만둔 뒤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왔어요. 농구 관계자들은 그의 복귀에 시큰둥했지만 그는 3년 연속 팀을 미국 NBA 우승으로 이끄는 활약을 펼쳤어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같다면 보람도 느끼고 행복하겠지요. 물론 돈도 벌 수 있고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잘하는 것이 바로 재능이에요.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재능이 없으면서도 좋아하는 것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내가 좋아하는 일도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롤모델을 찾아라.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는 1892년 설립할 때부터 40년 동안 그저 평범한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 로버트 허친스가 5대 총장이 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허친스 총장은 대학생들을 위한 시카고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 읽기와 책 속 롤모델을 찾아 연구하는 거였어요. 시카고 플랜이 시작된 뒤로 시카고 대학교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어요. 26쪽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졸업생들처럼 여러분도 롤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2명이 될 수도 3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꼭 한 명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 명의 롤모델을 갖고 있어야 해요. 물론 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다면 아프리카에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이태석 신부님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어요. 롤모델은 나의 꿈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누구한테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이나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은 장군이나 대통령을 꿈꾸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롤모델은 신중하게 정해야겠지만 롤모델을 정한 뒤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야 해요. 롤모델에 관련된 영상, 인터넷 자료, 책, 백과사전 등을 보며 비전, 장점, 배울 점을 정리해요. 롤모델이 한 말 중에서 감동적인 말을 적어 수첩이나 책상 위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6초까지 지금 수석 선생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 보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롤모델이 한 말 중에서 감동적인 말을 적어 수첩이나 책상 위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롤모델을 찾아서 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27쪽 롤모델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적혀 있습니다. 왜 롤모델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1. 적혀 있죠. 왜 기록해야 할까요? 롤모델이 가졌던 장점과 비전을 알고 기록해 봄으로써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어떤 태도로 역량을 키워야 할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2.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요? 롤모델을 찾아 사진을 붙여 보아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미래에 그 사람처럼 살고 싶나요?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을 찾았으면 사진을 붙여보세요. 롤모델 사진을 붙이는 거죠. 2. 롤모델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적어보아요. 롤모델이 가졌던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롤모델이 자신의 꿈을 향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우려 했는지 적어보세요. 롤모델의 장점을 적어보아요. 롤모델은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롤모델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어보세요. 4. 롤모델을 통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적어보아요. 롤모델을 통해 꼭 배우고 싶은 핵심 단어를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뽑은 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더욱 좋아요. 5. 롤모델에게 편지를 써보아요. 먼저 롤모델의 사진 속 모습을 바라보아요. 내가 적은 롤모델의 비전, 장점, 배우고 싶은 점을 떠올리며 사진 속 롤모델과 대화해요. 이후 적은 내용과 대화를 참고해 롤모델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은가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친구가 했는 게 나오네요. 롤모델 보기. 저커버그네요. 페이스북 창업자. 이 저커버그의 꿈은 이 친구는 페이스북을 창업하여 가상공간상에서 세계를 연결한다. 이렇게 썼네요. 롤모델의 장점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 다루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대화한다고 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점은 열정, 프로그램 개발, 기부, 어려운 이웃 도움, 겸손, 부자임을 뽐내지 않음 이라고 적었고 여기에 나오는 교사한 것을 가지고 저커버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롤모델에게 편지 쓰기. 저커버그 아저씨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가상공간에서 세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는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저씨처럼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적었네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롤모델 작성해 보기 나오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롤모델이 누군지
사진을 붙이고 자료를 찾아서 그분의 꿈과 비전, 그분의 장점, 그분에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조사한 후에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편지를 쓰면 됩니다. 벌써 우리가 29초까지 이 책을 다 읽었네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토론도 하잖아요. 토론을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책이 있으면 책의 문장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줄여 치세요. 선생님이 노란색 색연필 줬죠. 여기도 보면 그냥 노란색 색연필로 또 이렇게 미리 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오면 별도 치고 또 책을 접기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접기도 합니다. 여기 접힌 거 보이나요? 이렇게 접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에 내 생각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책에 선생님 밑에다가 책에 선생님 생각 요 밑에 쓴 거 보이나요? 이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편하게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줄도 쳐보고 별표도 치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또 여기다가 이런 것도 붙였죠. 이런 것들도 붙였습니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원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줄게요. 같이 붙여도 봐요. 이렇게 함께 토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